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첫날 한국 마감 시장 함께하게 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자, 오늘까지만 제가 이제 혼자 오후 마감 시장을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우리 쪽집게와 함께 마감 시장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나침판과 그리고 우리 권씨 같이 복귀하면서 한국 시장 마감과 미국 시장 마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기분 좋은 상승 일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폭등했고 기술주들이 폭등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제 이미 상당 부분 녹이긴 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기대만큼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6.99포인트 0.25% 상승하면서 2777.68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10.38포인트 1.29%가 상승하면서 813.53을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절에는 미국 시장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사자로 들어왔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괜찮았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전기전자가 흘러내리는 사이에 다른 업종들이 발군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 외국인들도 처음 아침에는 전기전자를 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업종이 바뀌면서 장중에는 전기전자를 팔았고, 그러니까 즉 반도체를 쪽을 팔았고 오히려 자동차 쪽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을 만났다시피 오늘 한국 시장의 흐름에서 대단히 재미난 부분은 도요타를 팔고 현대차를 샀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흘러갈수록 자동차에 대한 매기도 조금 힘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점차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시장은 일본 시장 없이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해외 증시 마감 동향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일단 그 아시아 증시는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약 한 0.2%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그 항생도 약보합 소폭 떨어지는 흐름, 그리고 전일 많이 올랐던 항생 테크 주식들도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아시아권역은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 네, 일본입니다. 일본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본은 무려 전일 대비 975포인트, 2.49%, 장중에는 2.8%도 더 크게 2.8% 더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8,126을 기록을 했고요. 신고가를 찍은 이후 10거래일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하고 궤를 같이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엔화 강세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엔캐리를 생각하시면은 밖으로 나갔던 돈이 일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금리,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외국에 채권이라든가 자산을 샀으면 엔화 강세가 되면 이제 회귀를 해야 되니까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왜 나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그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다? 일본에서만 장사를 한다? 아니다. 수출을 많이 하더라 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22년 미국의 재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왜요? 다른 나라는 지금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은 어땠어요? 그동안 금리를 내렸었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뭐다? 긴축이다. 근데 오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전일 한 얘기가 이번에 0.1%에서 0.25% 금리 한 번 내리고 그냥 게임 끝이라고 보기에는 셌어요, 발언이. 핵심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크게 하회 중이다. 크게 하회 중이다. far below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최종 금리는 앞으로의 인상과 이로 인한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앞으로 상황 봐서 인플레이션이 안 가라앉고 계속해서 물건값이 올라가고 이럴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엔화 약세가 돼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면 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상황 보고 할게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지만 지금 현재의 0.25%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0.5%가도 그거 높은 수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분위기가 어떻게 됐죠? 분위기가 네, 1번 쪽에서는 이거 뭐야? 추가 금리 인상? 0.5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더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22년도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 예상에 의해서 주가가 쭈르륵 떨어진 것처럼 1번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대표 기업이 어디였다? 토요타였다. 네, 토요타 오늘 하루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줄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아주 많이 흘러내렸고요. 자, 최근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죠. 그동안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딱 시점이 최근 들어오면서 갑자기 상승세를 멈추고 흘러내리다가 지난 그 7월 달 이후로 하락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바로 7월 달 이후에는 엔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이고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이거 어느 정도 올랐냐면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근데 어마무시하게 오른 건 오른 건데 하락폭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수준이 최근 고점 수준이 얼마였냐면 대략 한 3,900이었는데 지금 2,700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급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부분들인데 이제 하나하나만 살펴볼게요. 1번 엔화가 어떻게 될까요? 1번 엔화가 지금부터 며칠간 매우 재미난 흐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침 150엔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150엔에서 자 보죠. 자, 이게 오늘 하루짜리 흐름입니다. 지금 149.84예요. 150엔을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150엔까지 손절매 물량 상당히 터져 나갔었고요. 장중에 보시면은 한번 쭉 내려가면서 149엔도 깼었어요. 저 오른쪽 밑에 툭 들어간 게 148.5엔 자리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툭 떨어졌는데 일단 다시 올렸어요. 150엔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50엔을 중심으로 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150엔이 깨지면서 더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 일본의 수출주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0엔대의 공방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집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살 줄 알았는데, 물론 어제도 샀지만 오늘도 아무래도 사지 않겠어? 했는데 웬걸? 아침에 800억을 쭉 사더니만 쫙 다 내뱉습니다. 내뱉으면서 그러면은 내뱉었다가 그래도 거의 그 800억을 다 내뱉어요. 그러다가 다시 외국인 매수가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가서 그러면 다시 전기전자를 사놨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내용을 봤더니 웬걸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초반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도요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네, 불리하게 되죠. 이번 도요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조 3,300억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13조 가까운 순이익이 난 거니까 어마무시한 수익이 난 거고,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일본 좋을까요? 엔화 환산은 달러로 미국에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며 엔화 환산하면 엔화 환산 수익이 어떻다?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 약세는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나 이런 쪽은 이익 증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데, 지금 엔화 강세가 어떻다? 162엔에서 벌써 순식간에 10% 정도 급락, 즉 가치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엔화가 추가로 강세를 접어들면서 가게 된다면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는 휘청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약세는 22년도 미국처럼 긴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회귀하는 것보다도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지금 더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은 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잠깐만요.
말씀드렸었나?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네. 오르면서 시작했는데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매 패턴 살펴보면요. 거래소에서 개인은 2,979억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4,386억 매수를 했습니다. 꽤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800억 샀다가 보합까지 순매수가 없어졌다가 다시 쭉 매수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장비 업종을 많이 사긴 했는데 골고루 많이 샀어요. 전기전자도 막판에는 조금 매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다가 조금 매수가 있었고 골고루 여러 업종 뭐 화학도 사고 여러 가지 업종들을 샀습니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은 1,747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25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302억 매수, 기관은 337억 매수입니다. 네, 거래 대금 살펴보니까요. 오늘 시장이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많이 올랐죠. 1.29%니까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만 거래 대금은 전일 대비 모두 줄었습니다. 거래소는 전일 11조 8,300억이었는데 오늘은 10조 6,200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일 6조 6천억이었는데 오늘은 5조 9천억대로 전일보다 지수 상승했음에도 좀 줄어드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전일보다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거래소는 633 종목이 오르고 251 종목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186 종목이나 올랐습니다. 하락 종목은 387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빼고는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대만 지수는 1.99% 상승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상승을 그대로 반영한 데 반해서 한국은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장 초반 오전장 분위기는 어땠냐면 올라갈 듯 하다가 일본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2% 넘게 쫙 시작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시장도 덩달아 시세를 못 내는 그런 흐름들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전장 흐름을 보면 전기전자 기계, 의료정밀과 그다음 반도체와 장비주들을 포진한 업종이 수익률 상이었어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한 30분 동안은 그런데 이제 이게 슬슬 바뀌면서 자동차 업종이 강세로 돌아섰고요. 오전 이제 30분 지나고 나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전선주들 그동안에 살짝 조정을 받았던 대원전선, 강원전선, LS일렉 등의 전선주들이 큰 폭의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시장에서는 아침에 눈에 띄지 않았던 보험업종이 다시 강세로 접어들었고 전기전자, 전기가스, 음식료, 운수창고, 건설, 금융 등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락 흐름들은 오전장에서는 아주 재밌었는데 보험업종이 하락 1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의약 바이오 업종도 하락 1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후장에서 이게 또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밸류업 관련 주식들이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장에 가니까 의약품 주식들이 신규로 하락 종목이 거래소에서는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와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빼고 나머지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뉴스들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이 부분들이 오늘 전기전자 상승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중국의 HBM 공급이 제약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블룸버그에서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HBM에 대해서 공급 제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제품을 써서 물건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물건 중국에 못 판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설계할 때는 케이던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려줬고 그다음에 제작할 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장비 안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장비를 써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재 대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HBM 판매가 좀 어려우면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매출 날 것이 안 날 것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좀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행적을 보건데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HBM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조금
근원적인 불리함이 좀 있는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울까? 좀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ARM이 6월 말로 끝나는 회계연도에서 그 9억 3,900만 달러 매출하고 주당 4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예상을 충족시키는, 오히려 주당 순이익은 34센트 예상을 했는데 40센트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흐름이었는데요. 시간의 시장에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일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는 ARM이 8% 급등을 했습니다만 시간에선 그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힘을 못 쓴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많이 빠졌고 일반적인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장비주들은 꽤 많이 올랐어요. 특별히 대표가 어드밴티스트는 아주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시현했고, 도쿄일렉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낙폭이 컸던 장비주들은 좀 올랐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ISC, 유진테크 정도는 올랐는데, 사실은 장비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는 소재 대표는 리노공업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상승세가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2차 전지의 힘입은 바가 굉장히 큰데요. 2차 전지가 도대체 왜 강세지? 라고 보면 역시나 이건 거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금리 하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자 금리 하락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한두 종목이 오른 게 아니라 업종 전반적으로 모두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크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4.7, 홀딩스 3.1, 삼성 SDI 4.5, LG엔솔 2.9, 에코프로비엠 2.8, LNF 2% 등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1% 이상 상승한 데는 거래소에 비해서 이렇게 강한 데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바이오 주식들의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하고 삼천다는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최근에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었던 알테오젠, 리가킴 바이오 등이 상당폭 올랐고, 시가상위 종목인 휴젤도 상승의 가세를 하면서 오늘 코스닥 상승의 2차 전지와 더불어서 1등 효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포워진된 출판 매체 업체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별히 넥슨 게임스가 퍼스트 디센턴트의 흥행 기대감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특징적으로 인버스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장을 마감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상승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떨까? 일단은 지금 해외 시장 동향에서 시작된 유럽 시장들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조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지금 하락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하락으로 시작했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일 워낙 세게 붙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두 자릿수로 오는 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한국 시장에서 상승 못한 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시세를 내기 어려웠다. 자동차는 몰라도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어제 선반영했고, 오늘도 오늘 미국에 있을 미국 시장을 선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부분들이 앞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받겠습니다만은 일본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고요. 지금 150엔에서 공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150엔 내외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횡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만에 하나 횡보하지 않고 반등하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거는 일반적인 흐름인데, 만에 하나
밑으로 쳐지면서 엔화 강세가 갑자기 더 여기서 쭉 나온다 이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가속도가 붙죠. 왜냐하면 손절매 물량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 엔화 흐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아침장에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엔화 약세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손절매 물량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매도 그 엔화 약세 포지션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도 과거 평균 대비로는 엔화 약세 포지션이 꽤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손절매가 나오면 그 엔화가 환율 하락, 즉 엔화 강세 쪽으로, 가치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엔캐리 청산, 외국으로 나왔던 엔캐리가 청산되는 것이 벌써 선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빠졌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엔화 빌려가 차입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오히려 150엔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게 만약에 추세일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엔캐리 청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게 선반영, 그거는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직접 매매를 해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빨리?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말은 좀 천천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쭉 했더니 너무 빠른 속도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여러분 만나보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배속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외롭게 혼자 하는 건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